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및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1억 4,700만원, 구내식당 직권 판매 수입 2억 9,4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재난대응훈련과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는 동행정복지센터 재증명 정지수입 3억 2,300만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8,900만원 등 3억 700만원이 감소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예금자 수입 23억원 등 7,600만원이 증가한 2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건과 소관으로는 정지수입 수수료 1억 1천만원, 여건 발급 수수료 1억 6,800만원 등 2천만원이 감소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 규모는 86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9,5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3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시설비 1억 7천만원, 직원 휴게 공간 확대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원,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 5,700만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현장 탐방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15억 1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대응훈련 추진 등 재난상황관리 1억 5,1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및 운영 등 1억 8,200만원, 비상대비 훈련 비용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5억 1천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 2억 5,800만원, 통장직무연수 5,1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원, 온마을 축제 추진을 위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한 5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동별 사업비와 인상된 통장 수량을 반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천만원이 증가한 49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외관 리뉴얼 사업 4억원, 본청사 이별관 중축 9억 1,400만원, 기존 인건비 437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원여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8,100만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한 운영비 2천만원, 기록물 관리 운영비 및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1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람기금으로 기금별 설치 연도와 목적 근거는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31쪽과 43쪽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운영 규모는 총 50억 2,400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9,800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5,5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7천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난대비 자재 구입 재료비 5천만원, 공공분야 재난활동 및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시설비 5천만원, 예치금 4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운영 규모는 총 2억 5,700만원으로 수익 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4,600만원, 이자 수입 60만원, 기타 수입 1억 1천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본경비 150만원, 사업비 1,050만원,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이 2024년 11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13억 9,945만원보다 49억 4,315만원이 증가한 863억 4,260만원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으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와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및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와 청사 외관 리뉴얼 사업 및 증축 공사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 내 지출해야 할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금 예상 규모, 사업별 지출 계획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사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두 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25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7,261만 원이 증가한 48억 2,76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의 2025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9,868만 원이 증가한 2억 4,536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 등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사랑기금은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부 채널 확보와 접근성을 확대하여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민간 플랫폼 모금 개시를 위한 수수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치 목적 및 운용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같이 연관지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찾으셨나요? 설명 자료 3페이지, 예. 4페이지, 10페이지. 예, 직장 어린이집 예, 예, 예. 보육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한 3페이지에서는 보육료를 세이브를 잡아주셨고 예. 4페이지에서는 특성화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그동안 이제 재작년까지는 세이브로 잡혔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확인하시고 작년부터 추경 올리셔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를 하시고 예산을 하실 때는 항목이 맞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총 인원을 지금 계산하신 거는 총 인원은 33명이지만 일단 보육료를 13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예상을. 예, 예.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현원이 13명이지만 총 정원이 33명이니까 아이들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산이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당연히 총 정원 안에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원으로 잡으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 운영면에서 힘든 거고 계속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금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라도 보이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는 때는 13명 그대로 지금 잡으셨거든요.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옆에 특성화라는 거는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 정원은 13명을 잡으셨고 특별활동은 또 16명을 잡으셨어요. 나머지 3명은 어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최소한 회계 원칙은 맞추셔야죠. 다른 어린이집에서 여기 특성화 프로그램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추경이라면 중간중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본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제가 신앙에 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이제
이제 정원은 이제 33명인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네. 흐름은 예. 또 아이들도 많이 이제 하고 이제 직장 여기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안 보이내실 땐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해해요.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이 지금은 회계잖아요. 예산은 맞추셔야 됐다라는 예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예. 아이들 보육료 총 이제 현 정원에 맞추셨으면 특별활동비도 현 정원에 맞춰서 같이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육료 자체를 조금 상승해서 올리시든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특별활동하고 특성화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 1세 아이들도 계산을 하셨잖아요. 만 1세 중에 24개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특성화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저희가 계산한 거는 이제 특별활동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예. 것 같이 그 24개월 이상 원화를 예, 계산을 예. 하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10명이 되고 예, 그래서 10명 예, 올리셨고 예. 그리고 특성화는 유아반 3, 4, 5세 특별활동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정원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을 맞추셔야 되는 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좀 예, 이게 예.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에는 예. 뭐 일부 제가 공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성화든 특별화든 같아야 되거든요. 네. 똑같이 24개월 이하는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활동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 예산이니까 의지는 보여주셔야죠. 33명 중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예산이시니까 본 예산이니까 올려주셔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하셔가지고 본의원이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이 낮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주임 선생님이 분명히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텐데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 직원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시니까 당연히 믿거라 하는데 너무 믿어주니까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또한 저희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셔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 힘드시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특별활동 특성화비 세출 올려주셨어요. 예, 예. 그 중에서 사업 내용 보시면 특성화, 활동비. 지금 앞에서 세입에서 3만 원씩 해서 6명 해서 12개월에서 210만 원 올려주셨죠. 예. 근데 세출에서 3만 원씩 6명 12개월 218만 원. 맞으세요? 최소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숫자는 세입하고 왜 그대로 옮기셨다면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되셨죠, 국장님? 예. 216만 원이고 세출은 218만 원이고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셔가지고 주임 선생님이든 이거 회계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지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산출 내역 보니까 혁신 현장 탐방에서 8천만 원 추가해 주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 예, 예. 예. 네, 이 부분 그동안 24년에 각 부서별로 행복버스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탐방하고 벤칭하킹 하셨던 그 사업 이쪽으로 하나로 몰아서 예. 이제 위탁을 주시겠다고 올려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24년에는 총 몇 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이 8년도에는 지금
5회차는 방문을 했고 예.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한번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또 한 번 예정돼 예.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6회 정도로 예, 예, 마무리 예.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럼 지금 다녀오셔서 지금 이번에 25년도 예산 하시는데 좀 벤치마킹했다 딱 하고 뚜렷하게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저희 구가 당면한 이게 내용 자체가 당면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된데 요런데 이제 좀 벤치마킹 위해서 다녀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초고령 사회 관련해서 그 노인의료 뭐 통합 지원이라든지 통합 돌봄 그다음에 도시 재생 흔진 사례도 한번 좀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환경, 교통 분야에서 우수한 부분도 좀 예, 다녀갔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뭐 도시재생, 복지, 환경 우수한 예. 부분은 다 어딘지는 알고요. 관광이든지 어디든 저희보다 지금 활성화된 데인데 알잖아요. 근데 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딱 이거다 하다못해 통합 돌봄이면 통합 돌봄을 위해서 이번에 어떤 예산이 딱 올라온 거다라는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해서 지금 저희 도시재생 뭐 중천동도 하고 있고 석교동도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유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시재생 가냥 볼 때 그거로 딱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접목시킨 게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제가 이제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저기 할 텐데 그거는 이제 한번 그 요번에 분석을 해서 관련해서 그 되는 거는 일단 그 위원회 회기 중에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미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와서 파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4년에 가시면서 여비에서 지출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비 좀 항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에서 금액을 이제 소유는 하셨지만 현재도 여비가 남은 부서들도 있고 또 반납한 부서들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까지 주시면서 운영하셔야 될 만큼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정말 정하셔야 되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보시는 것보단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여비해서 하시고요. 이걸 굳이 위탁을 하셔서까지 위탁 대행하시는 데가 저희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는 의문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하시게 되시면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하신 데어 찾으셔서 찾으셔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데가 어디에 있을까 찾으셔서 그렇게 신청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부서별로 회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못한 이런 것들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정책들을 또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뭐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저 의원님들도 위원장님하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제가 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부서별로 하시려는 사업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사업하고 관련된 조금 더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자치제한테가 있거나 이러시면 계획 세우시고 거기랑 같이 그 집행부랑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연락도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언제 이제 참석하시겠다라는 것도 짜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운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행하면서 직원들도 있지만 이제 그 좀 해당되는 전문가들 되시면 같이 해당되는 또 전문가분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예. 일자리 경제과 제대로 회계 관리도 못하신 분이 전문가로 따라갔다 오셨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는 조언을 얻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조언도 얻으시고 하시면서 좀 부서별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그 오한숙 의원께서 앞서 이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설명 자료 3쪽, 4쪽, 그리고 설명 자료 10쪽, 12쪽, 16쪽, 75쪽 관련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3쪽, 4쪽은 수입 관련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6,800만 원 정도 수입을 계상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10쪽, 12쪽, 16쪽, 75쪽 같은 경우는 지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수입 예산 금액이 이제 6,800만 원, 지출 예산 금액이 2억 3,500만 원이거든요. 지출이 아까 이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0쪽, 12쪽 또 몇 쪽이라고? 예, 10쪽에 운영비, 예, 그다음에 12쪽에 공공운영비, 예. 그다음에 16쪽에 재료비, 75쪽에 보수. 예. 그래서 이제 총액 지출 총액을 보면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 예산 금액은 6,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수입 예산 금액은 지금 그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보면은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내 어떤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소득이 난다든가 뭐 손해를 많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생각으로 그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지금 거의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상태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도 있냐고 여쭤본 적도 있었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저희들 이제 그 오я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근로자 수 관련해서 이제 파악한 게 있냐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보육정책과로 그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 수하고 남녀 구분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동 수 이제 나이별로 쭉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내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이제 문화 감소에 따라서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그 개선 같은 거 시설 같은 거 간에 그다음에 일단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그 바닥 탄성 포장재 이제 도포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요번에 이제 그 행감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또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뭔가 좀 잘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어린이집 쪽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그 월벌 뭐 학생들 뭐 학습 지도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받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인데 과연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어린이집에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년 그러니까 금년에 모집 공고를 낸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모집 지금 공고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출생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원화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직장 어린이집 보니까는 21년에는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제가 뭐 잘 못 찾았나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은 그 기타직 보수를 계산 하시면서 정원이 2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직장 어린이집에 정원이 2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23명입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오한숙 의원님이랑 말씀 중에서는 정원이 3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 23명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23명이 맞습니다. 23명이 맞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맘때쯤에 또 다시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걱정의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예. 예, 내년 한 해는 좀 신경 써서 잘 좀 관리 좀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 자료 7쪽 독감 예방 접종기, 그다음에 설명 자료 20쪽 맞춤형 복지 제도, 그다음에 22쪽 검진비, 그다음에 67쪽 공모직 맞춤형 복지 제도, 69쪽 공모직 건강 검진비. 일단 예방 접종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방 접종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일부 감액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집행률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걱정의 말씀 때문에 일단 조금 예산을 줄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운영을 또 해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니- 이제 예.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연말에 업무가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또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공지사항 같은 데도 올리고 또 공문도 저희가 한 4번 정도 이제 각 실과로 그동안 또 뿌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도 뭐 독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백일에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뭐 결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명시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지금 그 대상 인원이 또 소폭 감소했다고 그래서 아마 인원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112명이 독감 접종 대상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986명, 예, 그리고 1,012명, 그죠? 1,01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도 1,012명, 맞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자가 독감은 1,086명, 그 다음에 복지제도는 986명, 건강검진비 986명, 그죠? 그래서 2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이제 예산이 늘어났을 때는 그 조직 개편에 인해 갖고 신규 채용 26명인가가 늘었었거든요. 예. 36명이 늘었었죠. 맞나요? 그 시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36명이 늘어서 아마 24년도 예산은 좀 증액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인원이 공무원 그다음에 임기제 갖고 26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늘어난 인원이 36명이었는데 금년에 26명이 감소된 게 어떤 사유죠? 그 이제 편성 당시에 그 정현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예산 편성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에 특히 많이 인원이 줄은 건가요? 26명이 줄었다 그러면은 평상 그러니까 예년 평균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이제 그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네네. 25년도에는 이제 현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26명 감소된 게. 26명 감소된 게 예. 그럼 인원의 변동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은 24년이나 25년이나 이제
뭐 인원이 줄어들어서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그리고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뭐 현원, 이런 그다음에 정원 이제 현원. 네. 접종 같은 경우에 50세 이상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감안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했고요. 예, 25년도에는 그다음에 현원으로 25년부터는 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현원 기준으로. 예, 그렇게 지금 예, 할게. 그럼 대상 인원 자체가 감소인 건 아니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뭐 인원의 변동은 변동 없는데.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35쪽 보겠습니다. 계약용 태극기 구입 및 노후 가로기 꽂이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매년 예산 편성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내역 보면은 예. 가로기 구입 80개 17개 동, 그다음에 꽂이 교체 5개 17개 동, 그다음에 청사 구기 교체 150개.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교체를 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풀적인 경비라서 네. 이제 해당된 국경이나 이런 때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하는 이런 비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 23년도 그렇고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그럼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래된 거 태극기는 교체합니다. 예. 그럼 전체 총 개수는 어떻게 되죠? 제 개수. 그럼 지금 이거는 일부만 교체하는 걸로 계산. 개수는 한번 저기 정확 전체 개수는 한번 이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예.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교체를 해야 될 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올리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집행은 또 다 하셨고. 근데 그러면은 매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전체가 몇 개 중에 몇 프로를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없습니다. 예, 그 지금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서 답변드리기 뭐한데, 요거는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발생이 이제 그 예를 훼손되거나 또 교체해야 될 것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고기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루기 꽂이도 마찬가지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대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풀적인 이런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집행을 다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매년 이렇게 세우니까 세운 건지 그거에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여쭈는 집행이 되고 나서 사실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2010 일반 운영비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매년 이제 그 추세를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하여튼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을 잘 하신 상태에서 예. 정말 교체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다시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이렇게 우리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그 경로당에 기가 꽂혀 있습니다. 예. 그 기 보면은 굉장히 낡아갖고 제대로 색깔도 안 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교체를 안 하나요? 경로당에는 이제 교체를 이제 그 경로당의 운영비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길을 운영비에서 예, 교체. 경로당에서 이제 경로당 운영비가 이제 그 복지 파트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뭐 한 달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60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은 그 운영 경비에서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기가 흉할 정도로 예. 오래된 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복지국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비로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교체 비용을 좀 추가로 드린다든가 해서 제대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운영비로 하면은 되게 어르신들은
교체 안 하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52쪽 공무원 교육 훈련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좀 전에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혁신 탐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전년도에도 우리가 그 역량 강화 교육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 위탁해가지고 4,300만 원. 예. 예. 그거는 어떤 내용의 교육이었죠? 그 직무 중량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설문조사로 해서 네. 이제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어떤 형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이런 것들을 지표들을 해주는 이런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호응도가 그러면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예. 요번에 이제 그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 교육 성과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나요? 인사한 거요. 예, 인사할 때. 인사한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행감이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그 처음 계획 자료에 보면은 예. 그런 식의 어떤 모든 거를 성향도 분석하고 뭐 예,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게 교육이 제때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요번에 인사할 때도 그게 큰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냥 하는 일상의 어떤 인사가 됐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사용 못한 결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뭐 네. 의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도 아마 그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지금 새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선진지 견학 개념의 어떤 현장 탐방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내부 교육이고요. 청내에서 그다음에 요번에 계획하신 거는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또 하고 어떤 정책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실 때 구청에서 어떤 정책 같은 거를 만들고 또 구상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과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수시로 좀 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기획실장의 답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게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 탐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보다 좀 낫고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보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도 그러니까 상임위 해당되는 부서의 의원들은 함께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보고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같이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적으로 뭐 동감이고요. 아까 이제 오한수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제 예산을 만약에 이제 그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일정을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려서 참석 가능하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현장도 보면서 네. 또 우리 중구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80쪽 봐주십시오. 그 대체 인력 뱅크 운영을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6명을 예.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 4명을 추가해서 그 금년 6명과 합쳐서 10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체 인력의 그 뱅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원 감축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접종비 그다음에 건강검진 관련하고 여쭌 게 공무원의 어떤 우리 직원분들의 이동이 많냐라는 말씀을 같이 해서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숫자에는 또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셔갖고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원에 지금 현재 그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원요. 현원은 이제 지금 현재 그 45명인가가 지금 현재 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이.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6명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선 이제 그 인원이 그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데라든가 뭐그 6명을 그쪽에다 배치를 하신 건가요? 이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6명인데 이제 행정 둘, 그다음에 사회복지 둘, 간호 둘 이렇게 채용 계획을 갖고 네.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하고 사회 둘은 일단 저 공고가 됐고요. 아니 채용이 돼서 이제 돼서 확정이 돼서 그 12월 중에 이제 바로 이제 임용을 할 예정이고요. 배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안 돼서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안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그러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4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럼? 현재 네 분만 지금 네 분, 현재 예. 예, 합격이 돼 있고요. 예. 두 분은 이제 그 미달이 돼가지고 재공고로 간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인력 뱅크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 우선 이제 4분을 배치를 했는데 예. 그 4분을 배치한 뒤에 어떤 그 성과랄까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예.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거는 현재 이제 그 임용이 이제 현재 12월 네. 중에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좀 바로 있을 텐데 그거를 임용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분석하신 성과는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그 의원님들께서 그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 그리고 대체 인력이 지속적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그 배치가 됐을 때 어떤 그 효과를 많이 내야 이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수시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용이 되고 나면은 그 내년도 1월달에 또 저희 의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 동안에 어떤 이제 해가지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세출의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좀 보겠습니다. 예. 사무에서 118쪽이죠. 예. 설명자로 31쪽이고. 우리가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미시적이가 아니고 가시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인들의 이제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 이제 시스템 설치가 이제 스피드 게이트라고 하죠. 예.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 놓았다가 예. 지금 개방을 한 데가 많이 있죠. 했다가 개방한 게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설치했다가 개방한데 다시 철거한 데는 그 뭐 제가 이제 정보를 접수를 못했는데. 뭐 오산도 그렇고 전주 거기는 뭐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1인 시위도 하고 또 성남, 수원, 원주, 남양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뭐 더 있는지 아직 확인이 좀 안 돼 있고 이게 공공청사 이제 보안 또 안전 직원들의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민원인들의 이제 강한 반발이 이제 있다 이거죠. 만약에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이게 민원인들의 강한 또 반발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밀어붙여요? 이거 딱 설치해놓고. 지금 이제 1층에 이제 모기님 다시지만 민원 접견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연락을 해 사무실로 연락이 담당자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민원 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좀 심각하고 이걸 정말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왜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님의 캐치프레이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잖아요. 주민과 더 가깝게, 주민들 곁으로 더 가서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한다. 이건데 요 사항은 이제 노조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조에서만 노조에서 이것을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까? 예, 예. 정책 자문단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인가요? 노조에서 일단 그 노조에서 그 노조 위원들 저기 다 직원들이 다 노조 위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건의를 많이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개방돼서 일반인이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부재 중인 직원 자리에서 뭐 서류를 가져간다든지 뭐 예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그래서 또 1층에 또 이제 민원 접견실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되면 그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이제 민원 응대 해드리고 그다음에 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제 출입 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놓으면은 그 외부에서 혹시 이제 또 사무실에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할 분은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장님 실도 좀 개방하고 막 이런 추세인데 지금 예.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또 막 흥분해서 하는 민원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그런 분도 왕왕 계시겠죠. 그렇죠? 의외로 많으시죠. 그렇죠. 예, 의외로 많으세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민원들이 쉽게 관공서를 접근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정보기관도 아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반 민원은 다 사실 1층에 이제 있어서 그 봉사과나 그다음에 옆에도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뭐 서류 띄고 이거는 전혀 이제 이상은 없거든요. 이상이 없고 일반 민원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민원은 1층에 있는 민원 접견실을 통해서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 가지고 응대하고 이렇게 그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지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담당 직원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이제 부재 중인 경우에 그 일반인들이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보안 서류 같은 거를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억 7천여는 그 예산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설치 후에 예, 예. 후 부풍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비정수 물품 사무용 의자 구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을
25년부터 28년까지 예. 분할 이제 교체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5,754만 원은 올해 예산이에요. 예. 네, 올해 예산인데 지금 뭐 내구 연한이 다 이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무실 의자, 사무용 의자, 예. 실장님들, 국장님들 사무실에 이제 이게 설치하는 거고, 예. 또 사무용 의자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을 쭉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내구 연한이 지나면은 사용을 해야 되겠, 아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설명자료 5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예. 교육훈련 이 실시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훈련 실시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혁신 현장 탐방 그 실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절차가 이제 일단 어떤 목적으로 주제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계되는 이제 부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올해 한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장 계획을 잡고 해당되는 기관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쪽에서 이제 방문 가능 일정 같은 것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현지에서 그 치료하면서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그 관계자 전문가나 참여해서 그분들이 뭐 PT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절차라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는 혁신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좀 더 나은 정책이라든가 또 대상 범위의 확대, 재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는 이 두 갈래로 가는데 이 가기 전에는 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를 다녀와서 그러면은 그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인구 특성이라든가 산업 구조 또 그 재정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거에 대한 진지한 또 토론이나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과정, 그런 완료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녀온다 이걸로 해서 끝났을 때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시행했던 2024년도에 이 사업 이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든가 다녀와서 그 정책부서라든가 이 사업부서에서 요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녀보고 나서 이제 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접목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또 자료를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다 거- 그러면 예. 공무원분들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출장으로만 지금 그러면은 예, 예. 혁신 현장 탐방 역시도 지금 출장으로만 다 기재가 되나요?
이건 교육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명령으로 예,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교육명령을 했을 때 교육시간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 예. 출장 보고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보고를 합니다. 예. 그거 아니 교육시간 인정을 받으려면은 출장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요. 지금 지원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육시간으로. 근데 이 출장 보고서라는 게 개인이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직원이 맞죠.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앞서 질의드린 거는 개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 팀으로 가서서 하잖아요. 예. 그럼 개개인이 시각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갔다 왔지만 정책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녀오기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부 내역이 좀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지금 지역 내에 어떤 기관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데 과연 민간을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하게 방문을 해서 갔다 왔을 때에 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이 질의를 들으셨는데 저희들 그 건강검진비 산출 내역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인원 감소로 해서 80%만 반영을 하셨다고. 지난해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지난해 맞춤형 복지제도에 일반 운영비 건강검진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 해놨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1012명에서 또 80%, 요번에 또 892명에 80%. 본의원이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 기초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시책 업무 추진비는 곱하기 90%, 일반 운영비는 곱하기 80%. 근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다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산 산출에 산식이 있을 것이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최소한 3년 추이를 보고서 정확하게 인원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혜도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산식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행정 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비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예요. 지금 2025년도 공무직 건강검진비도 보면은 곱하기 80%로 해놨어요. 이 예산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예, 그거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80% 그거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편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한 기법인데 지난해에도 30만 원 곱하기 80%를 했어요. 근데 올해도 30만 원 곱하기 80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30만 원 곱하기 80은 24만 원이잖아요. 그럼 올해 산식에는 24만 원으로 기초를 해서 인원수를 산출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난해 30만 원에 80%를 했는데 올해도 30만 원에 80%에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집행률은 똑같고. 집행률은 처지잖아요.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를 했다. 그거는 24년도 본 예산도 그렇고 2023년 본 예산도 그래요. 본의원이 추측컨대 2026년도 본 예산도 아마 그렇게 산출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저기 예산총괄부서에 있는 기획공보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제 전체 실과에서 예, 이 실링을 해서 올릴 때 좀 인원수라든가 이 집행률 같은 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예산 편성 지침의 저 1번이 그거잖아요. 한 3개년도 추이를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 답변 내용에 인원수가 주로 뭐 직원의 인원수 현원이나 정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써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계속 지금 저희들 인원이 30%씩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직원 수가. 공무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줄었고. 이게 사업비에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인원수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공무직 인원이 2024년도에서도 20%가 줄었고 올해도 또 20%가 줄었어요. 그러면 2개년 동안 800명 잡으면은 한 40명 정도가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고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산식에 기초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제작비라든가 이런 거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입찰 차액을 낙찰 차액을 좀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한 거에 대해서 좀 10%나 20%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인건비 이제 인원수가 딱 정확히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예산 편성 산출 기초를 잡으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페이지 54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노사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의 세부 사업에 행사 축제 사업을 각각의 단위 세부 사업으로 구조하여 편성을 하라. 이전에는 그냥 그 통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노사 지원 딱 해놓고 그 밑에다가 쭉 달아놨는데 행사 축제 지원은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 노사 지원에 보면은 노조 문화 체육 행사를 여기다 그냥 같이 집어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체육대회라든가 사무관리비 보면은 다 각각의 세부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은 근로자 화합 행사도 그렇고 노조 지원도 그렇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세부 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요건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보면은 청원경찰 화합행사 별도, 문화체육행사 별도, 청원경찰 해외연수 별도 그렇게 좀 해 놓으셨거든요. 예. 공무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류를 좀 해 놓으셨고 그래서 요거는 예산 편성 지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라 보니 의원이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예. 차제 이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에 민영주차장 임차료가 지난해 비해서 12.5% 본예산 대비해서 이제 증을 하셨습니다. 이게 100대를 계약을 하잖아요. 예, 예. 월 100대가 주차가 정확히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 요금이 10,000원 인상이 되면서 그냥 증을 하신 건가요? 100대가 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월별로 예, 계속 100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예. 그 부서별로 배치를 해놔가지고 그냥 100대를 구조화 시켜놓고 그냥 지급을 하시는 건지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그 월 100대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하고는 조금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2023년도 현황을 한번 입출차 내역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이게 많이 사용하시는 과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할당된 주차 대수에 맞춰서 이제 운용이 되는데, 그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게 월 주차를 지급하는 사례도 좀 있는 걸로 본위원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부서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채워서 어차피 이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100대 계약을 하는데 예, 전체 요구를 다 충족을 못 해줘서 이제 100대로 제한했는 건데, 그렇죠. 실과에서 네. 별로 쭉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당을 주면은 그쪽에서 하는데, 또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으로 뭐 100대가 계약이 돼 있는데 뭐 80대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이제 진짜 실과에서는 예, 예. 이제 만약에 본인 실과에서 10대를 했는데 우리가 한 8대만 쓰고 있는데 2대를 이제 반환을 해서 다른 실과로 주게 되면은 예. 다음에 이제 8대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동원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걸 지키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돌려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